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한다며 정해놓은 마감 기한, 연말 데드라인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걸 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함흥차사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데드라인도 양보하면서 전라남도와의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의 마감 기한, 즉 연말 데드라인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까지 결론 내야 하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간 강 시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올해가 광주시로 보나 무안군으로 보나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됐든 지금의 계획이 됐든 올해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려야 된다. 그랬던 강기정 시장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자신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철회했습니다. 올 12월까지로 제한했던 소위 데드라인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를 두고 한 함흥차사 발언과 무안군을 두고 양심불량이라고 한 발언에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양보한 겁니다. 광주시는 연말에 무안군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홍보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나서달라 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군공항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범위를 넓혔고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목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TF를 꾸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요구한 대로 공항 문제만을 위한 TF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문제 하나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논의의 폭이 유연하고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이 같은 광주시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남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국립의대 문제를 풀어놓아서 공항 문제에 집중하기 좋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광주와 전남과 광주의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고교 무상교육. 광주시 교육청이 결국 비상금을 털어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 700억 원을 시교육청 기금을 헐어 채우기로 한 겁니다. 나라 곳간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곳곳에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나라 곳간 펑크가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비상금 헐어쓰기가 시작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전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4만 2천여 명의 광주 지역 고교생 전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 예산만 725억 원. 그간은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례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 각 교육청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쓰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서 가뜩이나 쓰임이 많아진 이 기금을 무상교육에까지 소진할 경우 광주는 3년 안에 바닥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교부금이 이제 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무상교육 쪽으로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 예산 축소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가 관련 특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많아 국비 확보 현실화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 중단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이 불투명했던 소방공무원의 근무 수당도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부활됨에 따라 광주시 몫의 교부금 33억 원을 소방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문제는 나라 살림 펑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 처방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다 감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시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만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와 학교 현장 관계자들까지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범시민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 촉구라는 피켓 아래 도지사와 교육감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식판을 떠넘깁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어떻게 나눠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도와 교육청을 빗댄 겁니다. 범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두 기관의 책임 없는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예산 심사에서 언제까지 이 분담 비율을 가지고 싸우시렵니까?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입니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관장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정치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전남과 울산 단 2곳뿐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 비율은 30대 70. 전남도는 별도로 우수식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47대 53에 해당한다며 현재의 분담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의 식품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남도 교육청의 재논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전남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30대 70의 현재 합의안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14개 대학 교수와 연구자로 구성된 광주 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45건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입법을 거부하는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라와 국민을 능욕하는 현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끄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O 리그를 씹어먹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도영 선수. 정규 시즌 MVP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도영 선수는 한국 기자단 투표에서 100표 가운데 95표를 얻어서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로 뽑혔습니다. 타이거즈 출신으로는 김성환과 선동열, 이종범, 김상현, 윤성민, 그리고 양현종에 이어서 역대 10번째로 선정돼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올해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영광이고.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3할 4푼 7리의 타율에 38개 홈런과 40개 도루, 109타점, 143득점에 OPS가 1.067로 그야말로
리그를 호령하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각종 기록도 그의 차지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월간 10홈런에 10도루,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과 30도루, 143득점으로 단일 시즌 최다 득점 등 올 시즌 숱한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40홈런 40도루에 홈런 2개가 모자랐지만 그에게 대적할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퇴 선수들이 선정한 올 시즌 최고 선수에 이어서 장타율상과 득점상, 그리고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한 김 선수는 올해 부상으로만 전기차 2대를 수집했는데 앞으로도 팀의 보탬이 되고 한국 야구 발전을 이끄는 선수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나이 먹더라도 더욱 제가 한국 야구를 발전할 수 있게 많이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야구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정혜영 투수는 세이브상을, 외인 에이스 제임스 넬은 평균 자책점상을 차지했고 유격수 박찬호 선수는 2년 연속 유격수 부문 수비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KBO 리그 수비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팀 관계자분들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통합 우승과 함께 개인상까지 휩쓸면서 내년 시즌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왕조 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지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살리고 광주FC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2차 광주시 추경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대비 1.1% 증가한 7조 8,617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부활함에 따라 지역 몫의 교부금 33억 원을 11월과 12월 소방 인건비로 배정하는 등 17개 사업 예산은 증액됐고 광주FC 운영비,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활동 지원비 등은 삭감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대성 측 변호인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살인 예비를 범한 목적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